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열풍. 이 비대면 열풍이 정말 빵 터트린 산업을 하나만 꼽아봐라. 이러면은 뭘 꼽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답변이 있지만 저는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벌써 메타버스 얘기하니까 지겨워하는 사람들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지겨워하는 걸 보더라도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메타버스 열풍은 잠깐 반짝일 뿐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어떤 굉장한 트렌드 중 하나일까요? 특히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꽉 쥐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네이버의 제페토는 과연 어떤 미래를 겪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메타버스가 그리고 제페토가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이미 단순한 가상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도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카카오의 성장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양면 시장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상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양면 시장을 서로 다른 두 타입의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이때 창출되는 가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받는 시장 이렇게 정의했는데 너무 어렵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카카오톡 초기에 카카오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이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자들 한쪽 면의 소비자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단면 시장이죠. 하지만 지금의 카카오톡은 어떤가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 소비자들의 다른 한쪽 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는 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양면 시장입니다. 모든 플랫폼 사업은 초기에는 단면 시장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면 시장 이용자가 충분히 확보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플랫폼 이론에서 보안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단면 시장에 있던 소비자들의 다른 한쪽 서비스 제공자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가 나아가죠.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은 이 보안 세력과 소비자들을 연결해 주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 단면 시장에 있던 플랫폼이 양면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보안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페토는 이 보안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이든 팬데믹이든 이런 건 이미 제페토의 성공 과정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페토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B2B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일 거예요. 제페토 내에서 명품 가방을 팔고 신발을 팔고 구찌, 나이키 이런 거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콘텐츠, 아이돌들이 나와서 제페토에서 공연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얘기들이고 이 제페토의 B2B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시를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되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엔데믹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행 시장입니다. 제페토는 예전부터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본뜬 메타버스 공간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여행업계에서 관광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페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여행사뿐만이 아니라 이 제페토의 보안 세력이 정부, 지자체, 기관 이런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거점 관광도시 5곳을 제페토에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와 함께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런 우리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어요. 또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는 12월 8일에 한류 콘서트를 개최를 했거든요. 이 한류 콘서트에는 에스파라든지 아니면은 브레이브걸스 이런 인기 걸그룹도 나왔는데요. 이 콘서트를 어디서 개최했을까요? 바로 제페토에서 개최했습니다.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2022년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를 꼽았는데 당연히 제페토가 끼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페토 안에 경상북도의 여러 관광지들을 구현하고 이걸 기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발전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심지어 여행사가 아닌 이 민간 기업들도 자신들의 사업과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제페토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네이버와 협력해서 포항의 명소인 파크 1538 여기에 주요 관광지, 수변공원, 역사박물관, 홍보관,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을 제페토에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파크 1538에는 포스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놨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메타버스, 제페토의 미래가 여행업이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여행업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메타버스가 그리고 제페토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분야에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제페토를,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부 제페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제페토만의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메타버스 전체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페토는 또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있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이런 글로벌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경쟁해서 네이버 제페토가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제페토가 현재 국산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성공의 눈앞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만리길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과연 이 한국의 메타버스가 단순히 코로나 반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 메타버스의 대표 플랫폼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